잘 아시죠? 개그맨 김병만 씨입니다. 이 김병만 씨가 최근 소송을 당하면서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김병만 씨가 최근 저희 채널A의 4인용 식탁에 출연해서 입양딸 혹은 이혼 과정 이런 복잡한 신경을 직접 드러냈었습니다. 서로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이 끈은 끊겨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 키우는 데는 나는 충분히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성인이 됐으니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게.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 합의가 안 되니까. 저기 이제 작년 말에 김병만 씨가 본인의 심경을 밝혔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일단 김병만 씨가 이름도 좀 다소 생경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전처의 딸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또 다른 새롭게 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혼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병만 씨에게. 그러니까 지금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은 뭐냐면요. 예. 김병만 씨에게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혼외자와 예. 그리고 김병만 씨가 친자 관계가 맞는지 그 입양한 딸이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 입양한 딸은 김병만 씨와는 이 피가 섞인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전처의 딸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이 김병만 씨에게 친양자로 입양이 돼서 부모 자식 간 법률 관계가 생긴 이해관계인의 입장이니까 예. 자기의 법률상 아빠였던 김병만 씨가 만약에 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자신의 상속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하. 그 아이가 아빠인 김병만 씨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김병만 씨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소송은 각하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딸이 이 딸이 그러니까 입양된 딸이 김병만 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관계가 오늘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항소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일단 이 판결 결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남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 이 입양한 딸이 왜 이런 소송을 냈는가 이 배경은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상속이 개시되기 한참 전인데 지금 김병만 씨가 뭐 몸이 아프다거나 예. 사망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 시점에 그리고 자신의 친엄마와 김병만 씨가 여러 가지 법률 다툼이 있는 이 상황에 예. 왜 친자 관계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지금 제기했냐 이런 배경에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전처의 딸이 냈고 실제로 혼외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 부인과의 혼인이 파탄 뒤에 예비 신고 아이 둘을 낳았다는 게 이제 김병만 씨 측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김병만 씨는 다음 달에 지금 여기서 밝힌 예비 신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4인용 식탁에서 했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추가할 일이 있어요. 9월에 결혼. 이 사람의 엄마 아빠를 보는데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인상이 너무 편안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오랜만에 본 듯한 그 느낌이. 저 혼외자가 있다는 해당 보도가 어제 나왔고 실제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소송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병만 씨와 입양 딸과의 법적 인연 이제 남남이 됐고 실제로 파양 소송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김병만 씨와 전처의 딸 이 두 사람은 정말 법적으로 남남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속 문제나 이런 소송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게요. 근데 계속해서 들은 질문. 전 부인의 딸이 왜 상속 문제를 일찌감치 제기했다고 보세요?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상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런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이 분석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김병만 씨가 지금 친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혼인 관계 중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법률상 혼인이 완전히 종료하기 전
전에 외도 행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상간행위에 해당해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아예 바로 상간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상간의 증거가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의 생일을 유추해 보면은 법률상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쟁점이 된다고 하면 그 상간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따로 이렇게 제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더 의문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상간소송을 만약에 제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나기 전에 외도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했는지가 훨씬 더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다소 법률 용어가 많아서 복잡하실까 봐 중간에 잠깐 참견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의 혼외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누가 봤을 때는 전처의 딸이 혹시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와중에 김병만 씨가 애를 낳았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캐묻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 재생산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이 어려운 소송을 굳이 방법으로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냥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그 절차 내에서 이 친자 관계가 맞는지 그 친자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인지 후인지 아니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시점인지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소송 절차가 아니라 상간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굳이 김병만 씨의 이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 입양된 딸이 친자관계가 그 둘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추가로 했다는 것이 소송 전략상으로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처의 친딸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엄마랑 완벽히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서기 전에 그래서 혼외자가 있었으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우회적인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뭐 친생자 혹은 파양 얘기 뭐 이런 게까지 계속 불거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친양자 관계를 파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폐륜행위가 아주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무리 입양이라도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은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친양자 관계가 파양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김병만 씨를 압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1심 결과기는 하지만 김병만 씨가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한 것을 봤다라고 이 딸이 엄마를 도와서 증언한 것이 사실상 폐륜행위다라고 인정이 돼서 친양자 관계가 끊어져도 된다라고 판단이 났거든요. 김병만 씨 손을 들어준 거네요, 법원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여서요. 어쨌든 이 입양된 딸은 이제부터 김병만 씨에 대해서는 어떤 딸로서의 관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최대한 간결하게 지금 김병만 씨가 처한 상황, 법적 쟁송 부분들을 하나 설명했는데 오는 9월에 뭐 예비 신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여러 법적 얘기까지 개그맨 김병만 씨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꽤 회자가 돼서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